자, 해수의 성질. 자, 가겠습니다. 테마 15. 자, 말 그대로 해수의 성질인데, 일단 물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수온이나 염분이나 대표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온.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수온. 자, 표층 수온 분포. 수온의 분포를 우리가 현재 보면 전 지구적으로 표면에 있는 수온의 분포, 이걸 먼저 따질 것이고, 그리고 깊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수온 역시 다르겠지. 그래서 수직적인 연직 분포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표층의 수온 분포는, 자, 일단 위도별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영향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 참고로 우리가 앞 시간에 대기 대순환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게 되면 지구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빛을 비췄을 때 현재 기울어져 있는 고위도일 때 빛이 많이 퍼지면서 같은 면적상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러니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갔잖아. 자, 역시 표층 수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거 외에도 자, 대륙의 분포. 왜냐하면 대륙 같은 경우에 해류의 영향, 해류의 흐름 자체를 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 중에 대륙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위도로 하더라도 대륙과 바다의 해양의 온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해류. 자, 여러분들 해류란 말은 바다에서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말하는데, 특히 표층 해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난류와 한류 들어봤을 겁니다. 자, 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인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그리고 한류는 차가운 물의 흐름인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갑니다. 어쨌거나 난류가 흐르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분포의 특징 보게 되면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분포 거의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로, 자, 세로축 볼게. 세로축은 위도가 나와 있는데, 자, 적도인 0도부터 해서, 자,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수온의 분포를 보게 되면, 가로 줄인 위도와 거의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 말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의해서 현재 표층들의 수온이 거의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체로 등온선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는 것.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태양 복사 에너지, 현재 보면 빛을 주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 양, 현재 보면 결과적으로 입사되는 양,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춰주는 양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도에 따른 분포 외에도 보게 되면 현재 위도와 나란하지 않고 굴곡이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들은 뭐냐면 해류의 흐름이나 또는 대륙 분포, 이 대륙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그래서 분포의 주 원인 자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대부분이 위도선과 나란하게 분포하지만 대륙 주변부, 말 그대로 대륙 주변 영역은 오히려 해안선과 나란한, 그러니까 위도선과 나란하지 않은 그런 분포를 띠게 된다는 거지. 참고로 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해류나 용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해류라는 것은 차가운 물 또는 따뜻한 물, 난류와 한류의 흐름. 그리고 용승은 뭐냐면 차후에 우리가 용승을 배울 건데 일단 요 의미만 좀 제시를 하면, 자, 용승이라는 것은 자,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참고로 물속, 자, 물 깊이가, 바닷물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내려가게 되는데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해요. 이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각 바다에 용승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곳들은 주변보다 특히 수온이 낮게 나타나겠지? 자, 수온 변화의 폭. 자, 해양 중심부와 대륙 주변부. 여러분들 93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좀 생길 건데, 자, 뭐냐면 해양 중심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의 수온 변화 폭이 더 큽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 자,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변화가 어디가 더 심한지 그 말이지. 참고로 대륙 같은 경우 비열이 작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자, 이 대륙에서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지. 변화의 폭을 말했다. 변화 정도를. 자, 연직 수온 분포. 좀 전에 표면상의 표층상에, 자, 우리가 수평적으로 봤을 때 수온의 분포를 봤는데, 이제 연직 구조.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할 건지. 자, 볼게. 자, 영향 요인은, 자, 역시 가장 큰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람. 자, 그러면 분포를 한번 볼게. 자, 이 그림을 하나 좀 그리시는데, 자, 뭐냐면, 자, 빨간색 쓰지 마세요. 자, 빨간색이 뭐냐면, 자, 같이 봐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면 자료들 봤을 건데, 바닷속 깊은 곳은 어둡잖아? 그 말은 태양빛,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참고로, 거의 표층 부근에서 거의 대부분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 거의 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는 세 개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온도가 일정하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분포를 띠고 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일 위층을 혼합층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층을 수온약층, 그리고 제일 밑을 심해층이라 그럽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참고로 혼합층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바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 현재 보면 우리가 국을 떠가지고 불면 국이 움직이면서 현재 막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서로 섞이겠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그래. 그런데 표층에 있다 보니까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많겠지.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아. 온도 높단 말은 수온이 높단 말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가로축 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 수온이 가장 높다는 것.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수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온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온이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뒤섞이진 않겠지. 그래서 뒤섞일 수 있는 그 깊이까지를 우리가 혼합층이라 하고 그곳은 잘 뒤섞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쭉 가게 되면 이제 점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줄어들어. 그럼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아까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자, 당연히 바람 세기가 셀수록 혼합이 잘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바람 세기와 이 혼합층의 두께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 기출문제 또는 학력평가에서 자, 이 바람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틀린 거야. 무조건 바람색이 풍속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세기와 혼합층의 두께는 비례한다. 자, 그리고 수온 약층. 자,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뛸 약자예요. 도약한다 그 말이야. 수온이 뛰는 층.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고 그런 겁니다. 약자가 도약한다. 뛸 약자야. 뛴다. 자, 그래서 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밀도가 급변하면 밀도 약층이라고 그래요. 약층이란 말이 그런 말이야. 그 말이지. 급변하는. 자,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지. 일약자. 자, 이 두 개의 지점을 비교해 보면 참고로 빨간 점이 온도가 더 높고 초록색 점이 더 온도가 더 낮지? 또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밑에 있다. 참고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에 따뜻한 물이 더 가볍잖아. 차가운 물이 더 무겁지? 그러면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안정한 구조를 가지지. 그래서 위쪽은 밀도가 작고 아래쪽은 밀도가 크다. 자, 그러면 무거운 놈이 아래에 있고 가벼운 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대기 상태가 안정하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야. 바로 물상에서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뒤섞이는 그런 과정이 없다. 연직혼합, 수직혼합, 연직운동, 수직운동. 바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안정하다. 자,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뭐라 칭하냐면 안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이 서로 만날 일이 없다는 거지. 이 수온 약층은 아주 안정해서 위아래로 섞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혼합층과 심해층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만나야지만이 섞이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거고 또 위쪽이 자 혼합층은 따뜻한 물이고 심해층은 차가운 물이지 역시 서로 만나야지만이 열 교환이 일어날 건데 그런 과정을 차단시키고 있는 거지. 자 심해층은 말 그대로 심해 깊은 곳에 있는 물이고 자 얘들은 참고로 고위도 극부근해 또는 한대 해역 추운 곳에 있는 고위도 해역의 차가운 물 표층수가 침강해서 공급된 겁니다. 요건 뒤에 나중에 배울 거야. 어쨌거나 이 심해층의 물들은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이 침강하면서 끊임없이 공급돼서 채워진 부분들이다. 참고로 수온이 가장 낮지? 수온이 낮단 말은 가장 왼쪽에 있다 그 말이죠. 참고로 0에서 한 4도씨 정도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수온의 분포 이들의 이름 따라서 그 특징들이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 이름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심해층 같은 경우에 수온이 낮은 상태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 현재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 변화가 없잖아. 자, 위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여러분들 93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이 말이야. 자, 93페이지 오른쪽,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할게. 위도에 따라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의 연직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왼쪽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혼합층이 어떻게 수온 약층과 심해층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오른쪽 그림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실제적으로 똑같은 의미야. 자 한번 봐봐. 자 먼저 고위도 자 밑에다 내용을 한번 써보는데 자 고위도 같은 경우에 참고로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표층이나 심해층이나 온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고위도 참고로 위도 60도, 70도 극에 가까운 지방에 대기의 온도가 영하 30도라고 할게. 대기의 온도가 영하 30도야. 근데 바닷물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4도씨야. 그러면 차가운 대기, 영하 30도의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표층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5도씨, 4도씨의 물은 냉각이 이루어지겠지? 자, 물이 냉각이 이루어지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표층에 있는 물들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무거워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좀 더 따뜻한 물, 밀도가 작은 물들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또 냉각이 이루어지겠지? 그럼 또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표층에 있는 바닷물들이 차가운 대기의 냉각에 의해서 무거워지면서 계속 내려올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물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위아래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자,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표층에서의 찬 대기. 예를 들어서 이 차가운 대기가 영하 30도라고 했다. 표층에 있는 물은 한 4도씩 되는데. 그러면 냉각돼서 무거워질 거니까 밀도 커져서 침강,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따뜻한 물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섞이는 과정, 혼합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계속 섞일 거니까 온도가 일정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같다 그랬는데 이런 말이야. 자, 저위도 먼저 볼게. 저위도는 적도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도 부근. 자, 저위도의 혼합층. 지금 오른쪽 그림에 혼합층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혼합층의 밑에 끝나는 현재 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W 모양으로 혼합층이 끝이 나와 있는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 혼합층의 끝은 바로 이 노란색이 혼합층의 끝이 되겠지? 가장 아래쪽, 혼합층이 가장 아래쪽 되겠지? 자, 근데 중위도의 혼합층의 끝. 자, 중위도는 북반구나 남반구, 왼쪽이 북반구, 오른쪽이 남반구 S돼 있잖아, 맞지? 북반구, 남반구 두 군데 있을 거니까 자, 중위도에서의 혼합층 끝. 자, 이 노란선. 자,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되겠지. 중위도에서. 자, 고위도 같은 경우에, 자, 고위도. 자, 고위도에는 혼합층이 있습니까?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는 자 수온이 다 똑같잖아, 맞지? 심해층과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고위도는 심해층밖에 없어. 심해층과 온도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표층까지 심해층이라 말하기 좀 그렇잖아, 맞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고위도는 심해층만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야.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없다. 그 말은 고위도에서는 혼합층이 없단 말은 혼합층 끝의 깊이는 제로가 되겠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고위도의 혼합층 끝을 쭉 갔더니 제로입니다. 그래서 60도 부근을 고위도라 친다면 혼합층의 끝은 제로니까 표층 부분에 있겠지?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을 쭉 연결하게 되면 혼합층이 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지? 지금 혼합층의 끝을 연결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수온약층의 끝. 수온약층. 자, 저위도 같은 경우에 자, 수온이 급변하고 있는 곳, 이게 수온약층인데 수온이 급변하는 곳의 끝. 자, 이 초록색. 자, 저위도는 적도 부근. 자, 한 군데밖에 없지? 자, 중위도의 혼합층의 자, 수온약층의 끝. 중위도의 수온약층 끝 쭉 갔더니 여긴데, 자, 아래쪽 초록색인데, 참고로 중위도는 아까 두 군데라 그랬죠? 북반구와 남반구. 됐지?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약층 있다 없다? 자, 고위도는 수온약층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수온약층 깊이는 제로예요. 그럼 역시 제로선에 쭉 따라가겠지. 60도 N과 60도 S에 그대로 표층 부분에 있는 거지. 다시 이 초록색을 쭉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수온약층의 끝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분. 두 번째로 이제 염분 갈 건데, 염분. 뭐 염화 마그네슘이나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 나트륨이나 물속에, 바다 물속에 녹아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염류라 그래. 지금 녹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자, 그리고 염분은 짠 정도를 의미하는데, 염류라는 것은 해수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애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염분. 자, 염분 아까 짠 정도라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바닷물 속에 얼마나 염류가 녹아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럼 기준이 뭐냐면, 자, 바닷물 1kg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에는 소금이 녹아있는데, 염류가 녹아있는데, 이 1kg, 바닷물 1kg 속에 염류가 몇 g이나 있느냐? 이걸 바로 염분이라고 해요. 자, 해수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염류가 녹아있는 물이죠. 그 말은 물 더하기 염류가 되는 거지. 자, 1kg은 1000g이죠. 킬로라는 것이 단위 접두사지. 자, 1000g이야. 그러면 염류가 몇 g 있는지. 자, 생각해봐. 물과 염류를 합쳐서 1000인데, 1000g인데 그 중에 염류가 몇 g인지. 맞지? 그 말은 염류란 놈이 1000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염분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해수분의 염류. 자, 10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참고로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자, 퍼센트라 얘기하잖아, 맞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자, 퍼센트 할 때 우리가 전체분의 그 일부 곱하기 100을 하지? 얘는 10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 100분율이 아니라 이걸 1000분율이라고 해요. 단위는 퍼밀이라고 읽습니다. 과거에는 퍼밀 이 단위를 썼지만 이제는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SU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PSU가 뭐냐면 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거든. 그러니까 실용적인 흔적 보면 염분 단위. 실제적으로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한다. 앞자를 따서 PSU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자, 아까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라고 그랬어. 그래서 물 더하기 염류분의 염류 곱하기 1000. 자, 봐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소금, 염전에서 소금 얻을 때 바닷물을 가둔 다음에 증발시켜서 물은 날아가고 소금은 남게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증발시킬 때 날아가는 것은 물만 날아간다. 염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야. 바닷물에. 자, 그리고 자, 물이 빠져나간 대신 다시 바닷속에 물을 넣어주는 게 강수가 될 거잖아. 빗물. 그럼 빗물 보면 맛이 짭니까?
일부러 맛을 보진 않았겠지만 빗물 맛을 보게 되면 짠맛이 안 나. 그 말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애들이 녹아있긴 녹아있지만 바닷물만큼 많은 물질이 녹아있지 않는다는 거지. 거의 맹물과 같아. 그래서 바다에다가 한 종류의 거의 맹물인 빗물을 넣어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바닷물에서 해수에서 이동하는 것은 물과 염류 중에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발시켰을 때 물이 날아가고 강수 비가 내렸을 때 다시 물이 바닷물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 자, 이 이동이란 것은 유출 바닷속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유입 바다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의미하겠지? 자,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유출되는 것,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 어떤 과정이냐면 물이 줄어들게 되면 염류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소금은 염류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물이 줄었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질 거니까 전체 값은 커지겠죠? 염분이 커집니다. 맞지? 자,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증발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다에 만약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유입되게 되면 분모가 커질 거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염분은 작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갈게. 자, 바닷물에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은 아까 증발이다 그랬습니다. 증발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결빙. 물이 얼 때도 바닷물이 얼게 되면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지만 소금이 같이 얼지 않아. 참고로 이만한 물이 있다면 주먹만한 물이 있다면 이게 바닷물이 얼 때 얼음 과정에서 녹아있던 소금을 막 뱉어냅니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만 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남아있는 바닷물은 어떤 물들이 얼 때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염류, 소금 막 내뱉어낼 거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물들의 소금을 더 받을 거니까 남아있는 물들은 염분은 증가하겠지? 어쨌거나 물이 줄어든다는 거지. 물이 얼음 될 거니까. 얼음은 더 이상 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닷물 얼려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바닷물 얼음을 먹어봤을 때 거의 짠맛이 조금은 나긴 나지만 거의 안 납니다. 바닷물만큼 짜지가 않아. 안에 있는 염류들이 같이 얼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물이 늘어나는 것. 증발 대신 바로 강수가 있다 그랬죠?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이게 바다로 유입되는 것. 그리고 결빙과 반대. 바다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게 되면 이 얼음들은 거의 소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물을 넣어주는 효과가 똑같겠죠? 결빙이 반대가 해빙.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물 짭니까? 지하수 짜나? 강물과 지하수는 짜지 않잖아? 근데 지하수 역시 끊임없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지하수가 흘러서 바다로 갈 건데 이들은 좀 짜지 않은 애들 담백한 맛이죠? 짜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담수라 그러잖아. 그래서 담수가 유입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물이 증가되는 건 유입되는 것은 강수와 해빙과 담수 유입까지 추가로 더 있다는 거지. 참고로 담수라는 것은 하천수나 지하수를 의미한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동하는 것은 물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염분식이 이렇기 때문에 물이 늘어났을 때 줄었을 때 바다 내에서 염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 참고로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 정도 됩니다. 뭐냐면 1kg의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소금은 약 한 35g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염분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각 바다의 조건에 따라서. 자, 넘어갈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염분의 비가 일정하단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염분은 비가 많은 곳 또는 증발이 많은 곳 각 바다의 장소마다 이제 이 정도는 다 다를 거니까 염분은 다 달라. 염분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각 선분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원인은 바로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섞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그 성분은 비율은 다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커피 믹스가 있어. 커피 믹스. 커피와 설탕과 풀이 있습니다. 커피와 설탕과 풀이 있을 때 이들이 1대1대1의 비율로 했다 치자. 내가 물을 조금 넣게 되면 아주 진하겠지? 진하더라도 역시 세 개의 비율은 1대1대1이지. 내가 물을 많이 넣었어. 그럼 맛은 연하겠지만 역시
커피와 설탕과 프리머 비율은 1대 1대 1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각 바다에서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물이라고 그랬어. 그 뒤섞기는 잘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염료들의 비는 일정히 유지된다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A, B, C. 자, 여러분들 94페이지에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자, 뭐냐면 자, 염류 A, B, C가 있다 칠게. 자, 염분이 A 해역은 30psu, B 해역은 20psu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류 여러 가지 A, B, C 여러 가지 염류 성분들이 있지만 A가 녹아있는 정도가 9라고 할게. 그리고 C에서는 A가 3이 있습니다. 자, B 염류 B는 B 해역만 10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각각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와 B는 전체적으로 30대 20이란 말은 3대 2죠. 전체가 3대 2란 말은 다른 애들, 염류들 다 나머지 애들도 그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다 골고루 섞여서 그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염분 B가 3대 2다. 그러면 역시 염류 A도 3대 2가 될 거니까 현재 보면 B 해역의 A 성분은 6이 있겠지? 자, 그러면 C 해역의 염분까지 알 수 있죠. 염류 A가 9, 6, 3이면 3대 2대 1이 될 거니까 C 해역은 염분의 B는 1이 될 거다. 자, 그 말은 30, 20이니까 얘는 10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염류 B도 알아낼 수가 있죠. 3대 2대 1로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B 해역의 자, 10. 자, 그럼 B 해역의 염류 B는 10이니까 자, A 해역은 얼마입니까? 15. C는 C 해역은 5가 되겠죠? 역시 다 3대 2대 1이라는 것. 자, 표층 염분의 분포.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비례한다.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증발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잖아? 그리고 강수가 많으면 맹물을 막 넣어줄 거니까 염분은 낮아지겠지? 그래서 증발량과 염분은 서로 비례관계야. 증발 일어날 때 물을 빼줄 거니까 진해지겠지? 자, 그러면 강수량의 반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강수량에는 또 비례하겠죠.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경향성을 반대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증발량의 염분 비례하고 마이너스 강수량에도 비례할 겁니다. 강수량의 반비례니까. 그러면 증발량의 염분 비례하고 마이너스 강수량의 염분 비례할 거니까 증발량 플러스 마이너스 강수량 되는 거지? 둘 다 염분에 비례할 거니까 두 개의 요소를 합친 거니까 결과적으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염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참고로 강수가 많은 곳은 저압되죠? 저기압이 있는 곳이 상승해가지고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릴 거니까. 그래서 저기압이 있는 곳들이 현재 보면 강수량이 많습니다. 파란색 강수량 많은 것. 자, 그리고 고기압이 있는 곳이 고압대가 여기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 그랬지? 하강 기류가 있어서 맑은 날씨가 많아서 증발이 많은 거지. 이거 우리 대기 대순하면서 배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왼쪽은 염분을 나타내는 그래프. 자, 오른쪽은 E-P. E가 증발량, P가 강수량.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라는 거지.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히 나타나잖아. 그 말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염분의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런 분포를 띄고 있다. 좀 전에 봤던 겁니다. 현재 보면 강수량과 증발량의 분포, 그리고 염분의 분포. 자, 내용 정리 좀 할게. 자, 특히 염분이 높은 곳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다. 자, 위도 30도 부근 해역에 염분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자, 증발량 많고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자, 지금 파란색은 뭐냐면, 자, 극지방. 극지방은 특히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나죠. 자, 극해역에 왜 염분이 낮냐면, 뭐 강수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수온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지.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잖아.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다면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 증발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강수가 많다기보다는 강수도 적지만 증발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증발 많을수록 염분 높게 될 거니까. 자, 근데 북극해역과 남극해역 서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자, 북극 해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남극 해역은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였잖아, 맞지? 뭐냐면 거의 일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북극 해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쭉 더 내려갑니다. 그 말은 북극 해역이 염분이 더 낮다는 거지. 왜 이렇게 낮냐면 어쨌거나 북극, 남극이라 했지만 그 주변에는 대륙들이 분포하겠지. 참고로 북반구의 대륙이 더 많잖아. 그래서 북극 해역에 있는 주변에 대륙으로부터 담수, 하천수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지. 지하수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지. 그래서 북극 해역은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있지만 참고로 남극 주변은 남극 대륙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해류, 이 서풍피류 남극 순환류라 그러는데 이 해류 흐름이 아주 빨라. 아주 빠르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현저면 뒤섞이는 것을 막고 있어. 염분이, 자, 이렇게 남극 부근의 염분이 예를 들어서 자, 주변에 있는 해수들하고 섞이면 염분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건데 참고로 남극 순환류가 아주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현저면 그 안쪽과 바깥쪽의 물이 도로 뒤섞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남극 순환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겁니다. 표층 해류할 때. 다시 여러분 생각하실 게 남극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게 남극 순환류가 있다. 이 흐름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물이 만날 수가 없다. 일단 이 두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밀도인데, 자, 밀도까지가 시험 범위야. 자, 밀도. 자, 영향 요인은 수온과 염분과 압력이 있습니다. 수온이, 자, 차가운 물이 무거워, 따뜻한 물이 무거워? 차가운 물이 더 무겁죠? 수온의 반비례하게 가질 거고, 염분. 자, 그냥 물과 소금물 중에 소금물이 더 무겁잖아? 바로 염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압력. 자, 압력이 크게 되면 바닷물, 물 자체를 눌러버려도 압축될 거니까 밀도는 높아지겠지? 밀도란 것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주 영향은 수온과 염분입니다. 다시 밀도를 높이는 요소는 차가운 물일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밀도를 높인 건 염분은 자, 소금물일수록 무거운 거니까 염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눌러버리겠지? 그럴수록 밀도는 높아진다는 것. 자,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수온과 염분과 압력 중에 염분의 변화보다는 현재 수온의 변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준다 할 수 있어. 자, 갈게. 자, 밀도의 분포. 자, 밀도의 위도별 분포를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자, 볼게. 수온과 밀도다. 자, 특히 자, 북극 해역 보게 되면 지금 수온과 밀도 서로 원래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 관계 가지잖아. 그래서 수온과 밀도 보게 되면 거의 반비례 관계 가지는 걸 거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북극 해역에 현재 보면 그 값이 밀도와 수온을 서로 반비례로 반대 경향을 가져야 되는데 북극 해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했잖아. 북극 해역은 특히 담수 유입이 많아서 밀도 이제 염분이 낮다 그랬지. 그래서 염분이 아주 낮기 때문에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온이 낮긴 낮지만 염분이 아주 낮아서 밀도가 주변보다 낮은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거지. 자, 연직 분포. 자, 연직 분포도 간단히 좀 그릴게. 자, 수온의 분포를 보게, 자, 밀도의 분포를 보게 되면, 자, 수온과 원래 반비례관계 가지잖아? 그래서 수온과 밀도가 거의 반대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 자, 수온과 밀도라는 거 서로 반대 경향. 자, 수온, 염분도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인데 95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서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거야. 수온과 염분 가지고. 왜냐하면 수온과 염분이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니까. 자, 그럼 염분은 가로축, 세로축에 수온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 크다 그랬지?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 크다 그랬지?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질 거니까 밀도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됩니다. 자, 이걸 등 밀도선이라고 그래. 밀도가 같은 선들을 쭉 값들을 연결한 것들이에요. 등 밀도선이라고 한다.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 몇 g이 현재 보면 염류가 있는지 걸렸다. 자, 밀도가 얼마인지 몇 g인지를 표현하는 거지.
자, A와 B. 이거 맞게 미안하다. 자, A와 B. 자, A와 B. 서로 수온도 다르고 염분도 다르죠? 근데 도로 밀도는 같잖아. 1.027로. 만약 A와 B 동일한 양을 섞었을 때 밀도는 어떻게 될 건지. A와 B가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밀도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A와 B를 섞었을 때 한점 보면 딱 가운데 양이 똑같기 때문에 수온은 딱 중간, 염분도 딱 중간이 되겠지?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027보다 아래쪽 가게 된다. 그 말은 밀도 값은 더 증가된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염료들이 물입자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밀도는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는 것 여기까지 맞게